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뚜기입니다. 뚜기님 혹시 프린트 베이커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거 좀 민망한 얘기인데 처음에 딱 봤을 때 빵집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딱 봤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예술 브랜드구나. 실제로 그 전시회나 미술에 관심이 많다면 들어보셨을 만한 브랜드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없으셨다면 생소하실 만한 이름이긴 해요. 근데 이제 베이커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는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프린트 베이커리의 홍보 마케팅 담당자 진혜민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린트 베이커리 홍보 팀장이자 아트 마케터로서 한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진혜민이라고 합니다. 와, 10년 차. 그러니까요. 들을 만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고품격 콘텐츠에 걸맞는 제가 음료를 가져왔거든요. 어렵게 멀리서 구해왔어요. 예쁘죠? 벚꽃나무 같아서 어떻게 이걸 구현하셨나 싶어요. 이게 딸기 글레이즈 크림 프라푸치노라고 가나아트파크 특화 음료예요. 그 매장에 가서만 드실 수 있거든요. 먹기가 아깝게 생겼는데 오, 진짜 그죠? 맛있게 달아요. 약간 달콤한 우유 맛? 딸기 글레이즈 크림 프라푸치노 가나아트파크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술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많이 진행했는데 먼저 그 프린트 베이커리에 대해서 소개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아까 빵집으로 생각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초기에는 전화가 왔었거든요. 프린트 베이커리는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긴 이름은 맞아요. 그러니까 빵을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편하게 사듯이 빵을 사는 일상처럼 누구나 쉽고 가까이에서 미술을 향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미술 대중화 브랜드예요. 그래서 국내 최대 아트 플랫폼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아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엔 프린트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미술관에서도 만나기 힘든 막 억대의 거장 작품을 그냥 평소 일상 공간에서 향유하게 하자. 이게 목표여서 그런 막 억대의 작품을 좀 고품질의 파마, 프린트 작품으로 이제 출시를 해서 선보인 것이 처음에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는 약간 미술 대중화에 맞게 좀 더 아트 굿즈 개발로 좀 더 점점 확장을 하고 또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으로 확장하면서 이 미술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만. 이게 머릿속에 다 외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홍보 팀장이다 보니까 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면서 살아요. 와, 무슨 뭐 프롬프트 앞에 있는 줄 알았어요. 뚜기님은 미술관 자주 가세요? 요즘에는 조금 못 갔는데 미술에 관심 있는 이제 지인들이 좀 있어서 같이 따라서 아트페어도 좀 가보고 했어요. 부산 아트페어 할 때 이제 뭐 얼마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이게 저는 무섭잖아요. 처음 가면 맞아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이런 거 실례인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고 하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실례되는 건가요? 전혀 실례 아니죠. 이거 되게 다른 문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옷을 사든 어떤 쇼핑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괜한 이게 어떤 거대한 가치가 있는 진입장벽이 좀 있을 것 조심히 다뤄야 되는 뭔가 그런 느낌 때문에 금액조차 섣불리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기는 해서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렵고 난해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약간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술이 어렵지는 않게 자란 사람이니까 이거에 종사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약간의 놀이의 일종이었거든요. 그냥 그 교과서에 낙서 빽빽한 친구 있잖아요. 맨날 교과서든 뭐 어떤 메모지든 휴지든 뭐만 있으면은 막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면 제 주변이 다 그렇고 제가 아는 작가분들도 그렇게 낙서쟁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저희 학창 시절에 이런 미술하는 친구가 한 반에 많으면 뭐 한두 명이고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예술 인구 그리고 소비하는 인구가 진짜 적구나라는 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이 미술 대중화 브랜드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그 가치가 맞아서거든요. 이 미술을 퍼뜨리자, 이 미술이 즐겁다는 걸 퍼뜨리자. 그래서 저는 진짜 아까 이렇게 약간 광기가 보인다고 했는데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이렇게 준비한 예술적 경험으로 공간을 준비했었잖아요. 스타벅스 고객과 예술 연결해주는 이 첫 번째 컨셉인 가나 아트파크점. 어떤 공간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나 아트파크 공간이 원래는 통나무로 돼 있어서 누군가의 별장이었어요, 오랫동안. 네, 그랬다가 그 옆에 가나 아트파크라는 미술관 역할을 하는
그 뮤지엄 같은 게 있고 그 옆에는 또 사실 저희 프린트 베이커리에서 운영하는 아뜰리에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분들 50명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맨날 작업하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별장 같은 곳을 약간 사랑방처럼 본인들이 모여서 작업 얘기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벌이고 막 이렇게 꽁냥꽁냥 전시도 벌이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쓰이다가 이렇게 두기가 너무 아깝고 이 계속 예술의 중심인 이 공간을 뭔가 좀 더 개방할 수는 없을까 하면서 대중을 좀 불러 모으고 싶다는 생각을 안 그래도 하던 차에 네,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굉장히 좋게 또 예쁘게 스타벅스에서 오히려 꾸며주셔가지고 거기에 전시 공간, 이제 상설 전시가 있는 전시 공간, 그리고 커피 마시는 공간, 그리고 외부 전시 공간까지 해서 손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이 가나아트파크 점이 사실 장흥이라고 하면 저는 그쪽이 아뜰리에도 있어서 일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먼 데다가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흥에 간다고 하면 약간 장흥 약간 이런 게 약간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쵸. 너무 좋은 곳이긴 한데 약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가나아트파크점이 워낙 이게 막 활성화가 되니까 엄마가 이제 먼저 그거를 알고 이제 제가 일할 때 한번 엄마가 거기를 한번 궁금해하길래 모시고 갔었어요. 근데 너무 여기를 즐기시는 거예요. 이 미술 그쪽에 있는 전시나 뭐 커피 마시면서 뒤에 걸린 작품들을 그 즐기는 장면 때문에 아 이게 콜라보레이션의 참맛이구나. 그때 뭔가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타벅스랑 미술이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또 50명 입주한 그 아뜰리에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오픈 스튜디오라고 해서 다 개방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또 잘 모르세요. 모든 작가 작업실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이벤트도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카페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작품 감상한다고 하면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좀 이렇게 엄숙하게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도 작품을 선보이는 그 방식이 화이트 큐브 공간에서 그냥 걸어놓고 조용히 감상해 이런 좀 방식이었는데 이게 그냥 누 친구랑 와서 수다 떨고 이런 공간에 그냥 옆에 배경처럼 존재를 하는 자체가 일단은 내 일상에 들어오는 거여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엄마를 모시고 갔다고 했는데 엄마는 거기서는 커피 먹으면서 이쁘다 이렇게 편하게 소감을 말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미술관에서는 감상을 말하기 두려워하거든요. 그쵸. 내가 잘못할까 봐. 근데 그 스타벅스 안에서 보는 작품들에게는 그게 가능해져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저는 약간 눈치가 보이는 게 있는 게 친구랑 예를 들면 전시를 보러 갔을 때 그 속도 맞추는 거 있잖아요. 중요하죠. 이 그림을 감상하는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근데 카페는 또 그런 게 편할 것 같아요. 먼저 뭐 본 사람은 뭐 커피 마시고 있고 더 보고 싶으면 좀 구경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포인트였어요. 저 같은 초보자가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한 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체험미술관도 많으니까 이렇게 직접 내가 이렇게 뭐 터치하면 반응하는 그런 명화의 미술관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내가 진짜 소장을 위해서 뭔가 미술을 체험하고 싶다고 하면은 아트페어 가보는 것도 그냥 길가에 있는 갤러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갤러리는 적막한 공간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들어가서 또 나를 이렇게 홀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맞아요. 막 갇혀 있고 가야 될 것 같고. 막 아트페어는 정말 말 그대로 시장인 거예요. 하는 진짜, 곳. 맞아요. 마켓이라서 그냥 진짜 편하게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김선우 작가님, 청신 작가님 해가지고 이렇게 아트 콜라보도 진행을 했었고 매장 가나아트파크도 함께 이렇게 컨셉화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와의 첫 만남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처음 이제 만나게 돼서 제가 느꼈던 거는 스타벅스 MD를 다들 좋아하잖아요. 저도 무척 좋아하고 그러니까 신제품 나온다 그러면 막 주변에서도 막 줄 서서 그거 사고 싶다는 얘기가 항상 오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스타벅스 쪽에서는 뭔가 더 신선하고 조금 더 새로운 MD 구성을 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프린트 베이커리에서 원했던 거는 저희는 굉장히 라이징한 젊은 작가 많이 이렇게 좀 알리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신진 작가들. 맞아요. 그 신진 작가분들은 또 미술계 안에서는 거의 뭐 박보검 뭐 그냥 스타예요. 아이돌들이에요. 근데 팬층이 엄청 견고한데 이거를 아직 대중에 알릴 방법은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팬층이 많은 두터운 그런 스타 아티스트를 우리는 소개를 해주고 스타벅스에서는 또 새로운 MD를 만들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예술 시장이 되게 급격하게 또 주목을 받았잖아요. 되게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이 아트 쪽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바라즘에 됐던 게 루이비통하고 그 쿠사마 야오이? 쿠사마라고 했었고 네. 그거를 이제 저희 담당자가 한번 보고 나서 우리 스타벅스 MD도 이렇게 좀 프리미엄 시장에 좀 노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좀 기획을 해보자 해가지고 김선우 작가님 또 이 친환경 메시지로 또 그래서 그때 접촉을 해서 기획을 해서 되게 오픈런까지 뛰는 그런 좋은 성과를 들었다고는 했는데 확실히 그 예술가로 했을 때 좀 멀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맞아요. 스타벅스 MD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대중화에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티스트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아서 협업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브랜드 자체도 뭔가 고유성이 있고 그만의 고유한 톤 앤 매너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작가라는 분들도 이 작업 자체가 다 저마다 개성이 있고 작업 세계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 굉장히 유연하게 융합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브랜드에서 이런 협업 제의가 들어오면은 그런 메시지가 좀 같이 갈 수 있는 작가를 선정을 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이희조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 일상의 작은 조각들에서 이제 오는 애정을 한 장면씩 그리시는 분인데다가 이분의 이제 개인의 진짜 사적인 일상 자체가 커피로 시작을 하고 커피로 끝나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일상 공간인 이 스타벅스와 이 커피라는 그 매개체가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작업이에요. 이 그림이 약간 이렇게 점 찍은 듯이 맞아요, 보이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이 작가님의 고유 기법인가요? 맞아요. 저 나무 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점을 세밀하게 찍어서 디테일을 살리시거든요. 그게 고유한 스타일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런칭 후에 인상 깊었던 반응이 또 있었나요? 김선우 작가님의 팬층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층도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작품을 살 수 있는 자본을 갖고 있는 40대가 좀 더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겟이 좀 맞을까? 실제로 많은 분이 반응을 해주실까 싶었는데 다음날 오픈하자마자 오픈런 사진이 막 여기저기 뜨면서 약간 그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미술 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구입하기가 조금 손이 떨릴 것 같은데 이렇게 MD나 나와주면은 그나마 이제 가격이 명시돼 있고 얼마인지 안 물어봐도 나와 있으니까 좀 접근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익숙한 스타벅스 가면 되고 오픈런이라고 하면 또 투기님도 한번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픈런은 생각보다 정말 열성 팬들이 움직여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알거나 이 협업을 미리 알고 이 스토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걸 먼저 경험하고 인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와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픈런은 더더욱 짜릿하고 뭔가 성공적인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을 때 이번 프로모션 대박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세요? 네. 엄청 주인의 마인드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원래 직원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30%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력 퍼센트 잘 계획도 정하셨고. 사랑받는 퍼센트. 당충전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먹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출시한 이 스타벅스 초코 쿠키거든요. 완전 귀엽게 생겼는데요? 완전 신메뉴입니다. 수제 쿠키 맛이 나요. 맛있다. 이거 완전 커피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너티 쿠키를 커피랑 세트로 맨날 아침마다 사 먹었었거든요. 오! 이거 이제 맨날 사 먹으면 되겠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또 이거 케이크도 한번 드시면 좋은데 초코품은 부센카라고. 흡족. 엄청 부드러운 초코우유 맛. 딱 저 같은 이제 재민이 입맛에서는 딱입니다. 초코 맛집이네요. 이제 그럼 다음에 트렌드 얘기를 좀 넘어갈까 하는데 이게 예술, 그런 아트워크를 즐기는 방법이 따로 트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예전에는 방식이 적었어요. 그 미술을 보여주는 방식이 그냥 걸어놓고 보세요 하는 관람자로서의 방식이었다면은 체험형 미술관이 많이 생겨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 몰입형 전시 같은 거 하면서 뭐 네네. 터치하면은 볼 수 있게 만들고 네네. 뭐 이런 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이 컬렉팅 문화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취미로서 직접 작품을 소장하는 문화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컬렉팅이라고 하면 조금 약간 부유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진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일반 회사원이고 저도 월급쟁인데 제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웬만한 직장인분들 다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냥 기회 비용인 것 같아요. 여행 한 번을 그냥 안 가고 구매할 수 있는 작품들도 많아요. 그리고 작품들도 그냥 막 진짜 생각하신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막 몇 억대 거장 작품 아니고 신진 작가분들 그리고 이 작가의 그림이 페인팅 물감으로 한 페인팅 그림이냐 아니면은 드로잉 그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엄청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내가 이 작가를 응원하고 싶고 좀 좋아하게 됐다면은 그 진짜 100만 원 미만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드로잉 작품부터 소장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좀 뜻깊은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내 취향이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와인 비싼 와인도 엄청 투자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취향을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림을 즐기는 자체에서 가장 장점이 그거라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내가 추상화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그려진 구상화를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봐요. 근데 진짜 많이 보다 보면은 나는 뭔가 구상 말고 이렇게 단색화, 박서보 작가님 같은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든다던가 하는 취향 정립이 되거든요. 그냥 아트페어를 가면 조금 그 취향이 약간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 지인이 너 이거 비싼 거 안 비싸고 유명한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너가 딱 눈에 잘 들어오는 거를 골라서 나한테 말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막 이렇게 봤더니 아 너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정말 많이 다니면 취향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되게 멋진 친구로 두셨네요. 아트 진짜 친구. 감사할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보통 처음 데려가면은 이 작가부터 봐야 돼. 마치 주식 찍어주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너무 그것과 상반되는 좋은 지인이 있어가지고 열려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예술의 세계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시 돌아온 뚜기의 브랜딩 시작됐습니다. 저는 뚜기님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주제를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저 많이 부담이 됐어요. 뭔가 되게 예술적이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근데 어쨌든 익숙한 것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네. 그 작가님의 작품을 뭔가 음료로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신 작가님의 이제 예시를 그렇죠, 들자고 하면 저 색감이 이제 또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저 노란색, 저 블랙, 그리고 흰색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음료를 좀 만들어서 뭐 요거트에다가 블랙베리 그리고 망고 이렇게 넣어서 좀 층층이 이렇게 겹겹이 쌓으면 되게 작가님의 작품을 뭔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작품을 표현한 음료를 하나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린트 베이커리의 소속 작가님들 한 5명이 그 작품을 표현해 주시고 그 리유저블 컵을 뭐 랜덤으로 매장에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매장별로 조금 다르게 해서 뭔가 아트 수집의 느낌으로 사람들이 인증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너무 좋겠다. 거기에 이제 QR코드를 또 박아서 거기 그 작가님들이 인터뷰를 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 작품 소개까지 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은 해봤습니다. 괜히 대표님이 아니네요. 진짜로. 특히 그 요거트 말씀하신 게 청신 작가님의 저 흰색이 그냥 흰 화면으로 생각하는데 다 완벽한 백색을 백칠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크림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데 그 요거트 특징을 정확히 짚어주신 게 너무 그 작품의 느낌이 잘 살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집 욕구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또 5개를 그러니까요. 다 드래곤볼처럼 모으게 만드는 이게 또 마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거 다음 콜라보 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너무 좋아요. 계약서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작가 5분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 아이고 다른 데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같이 해야죠. 오늘 이렇게 스타벅스의 만남부터 예술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이야기 나눠봤는데 뚜기님부터 혹시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술과 예술을. 그래서 너무 앞에서 얘기를 잘해주시고 진짜로 네, 정말 풍성한 얘기를 나눠주셔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예술 커뮤니케이터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예술 커뮤니케이터가 돼서 행복합니다. 구구절절 소감이 많았는데 그냥 그걸로 행복한 것 같아요. 잘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역시 저도 오늘 이 세계에 조금 발을 들인 느낌? 이게 좀 그럼 아트 친구도 한번 만들어야겠다. 브랜드의 맛, 협업의 맛, 테이스팅